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 지역에 있는 마들주민회에서 전 대표를 맡았던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북 지역에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노원 지역의 운동의 역사와 현황을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지역 운동을 지금부터 저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2020년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노원의 지역 운동은 전반적으로 서울운동도 마찬가지지만 80년대는 빈민운동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노원 지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공의 노원 나눔의 집이 노원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인 상계 4동에 활동을 시작하면서 노원의 지역운동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 86년에 처음 정착을 했지만 사실 86년에서 88년까지 노원 지역은 대규모 철거민들의 운동이 이제 진행되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 이유는 88년도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서 종로 일대, 특히 창신동 일대의 산동네에 있는 살고 있는 어떤 주거 형태나 이런 것들이 올림픽에 오는 외국인들 눈에 너무 흉물이다. 그래서 종로 일대 도시 빈민들을 상계 4동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이주해 온 분들도 있고 또 이주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갈등이 있었던 현장이었죠. 그래서 86년 노원 나눔의 집은 여기에 정착하면서 바로 이 가난한 도시 빈민들의 철거민 투쟁을 지원하면서 활동을 시작했고요. 이제 그쪽에 정착한 분들이 다시 이제 상계동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또 이제 여러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 상계 4동의 도시 빈민들을 지원하는 북부지구 대학생들의 연대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노원 지역의 지역운동이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노원 지역에 그 생활 터전을 만들고 봉사활동이나 사연 활동들을 좀 계속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해서 찾아보다가 상계 4동에 상계 어머니 학교라고 하는 한글 야학에서 처음 이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상계 어머니 학교 역시 노원 상계 4동 지역에 있는 도시 빈민들, 특히나 여성들 사실상 1차적 욕구죠. 글을 잘 못 읽거나 또는 본인이 사회 진출하는데 최소한의 학력을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원을 하는 그런 주민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 야학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저를 비롯한 활동가 대부분은 북부 지역에 적을 두면서 학생 시절서부터 그쪽에 빈민활동 지원을 왔던 대학생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사회에 뭔가 공익적인 기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회운동에 투신한, 우리가 이제 이른바 투신이라고 표현했었거든요. 사회운동에 투신한 운동권 출신의 활동가들, 그리고 본인의 고단한 삶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있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그래서 저항하면서 살겠다라고 결의한 그런 지역 주민들까지 해서 활동을 쭉 그 지역에서 하게 된 거죠. 구체적 활동의 형태들을 살펴보자면 그렇게 생긴 여러 조직들, 상계 어머니 학교라던가 또는 노원 나눔의 집이라던가 이런 이제 주요한 단체들이 지원을 해서 주민협의회도 조직했었고요. 그러면 상계 4동 주민협의회가 되겠죠. 조직하고 그 주민협의회 주도로 각종 주민 활동들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마을신문도 제작하고 그리고 조금만 떨어지면 상계동 지역 일대가 다 아파트 지역이고 굉장히 쾌적한 시설로 되어 있는데 상계 4동은 그렇게 쫓겨온 철거민들이 굉장히 열악하게 살고 있고 어떤 기초적인 욕구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그 안에서 공동체적인 활동들을 벌이는 이런 소식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가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아동들,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공부방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한 94, 5년까지 아마 상계동에서 그렇게 주민운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빈민운동 같은 경우는 대체로 다 노점상 투쟁이거나 아니면 철거를 당해야 하는 그런 도시빈민들이 대규모로 그 지역 일대에서 벌이는 활동들이었는데 이 지역으로 들어온 빈민운동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 빈민들은 그 빈민이 처한 어떤 가난하다라는 상황도 있지만 또 그 가난한 주민들이 어떤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 있을 때는 또 그게 거기서 또 삶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삶의 터전에서, 즉 지역이죠. 지역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또 나타나는 여러 활동, 그러니까 삶의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즉 빈민이면서도 시민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투표를 해야 되는 유권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빈민으로서 뭔가 투쟁을 해야 되는 어떤 주체 그리고 자기 삶의 어떤 터전을 빼앗기는 어떤 쫓겨나야 되는 어떤 주체로 늘 내몰렸다면 이게 90년대 초반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한 지역 빈민들이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운동의 형태로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도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왔던 활동가들 또는 운동권 학생들 이런 학생들도 이후에 본인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삶의 터전으로 그 지역에 살기 시작하면서 빈민운동이 물론 처음에 시작은 그것이 매개가 되긴 했지만 이후에 계속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운동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1993년, 4년 상계동 지역에서 쭉 변화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 역시도 지원하던 대학생에서 제 삶의 터전으로 상계동에서 이제 살림살이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함께 지역운동을 시작한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렇게 이제 94년, 5년을 넘어가면서 90년대 후반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아파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운동이라기보다는 외곽의 노원 지역의 외곽의 원주민들과 그리고 종로 일대에서 쫓겨온 어떤 도시 빈민들의 지역 운동으로 90년까지 쭉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계 4동을 중심으로 지역 운동을 벌이다가 사실 조금 국면이 전환됩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1997년 IMF가 오면서 대규모 실업자들이 양산이 되고 그리고 한 동네에서 그 어떤 도시빈민 운동을 기초로 해서 지역 운동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뭔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굉장히 한계가 많다는 것을 활동가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활동의 범위를 상계 4동이라고 하는 이 한 동단위보다는 좀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라기보다는 어떤 활동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MF라고 하는 어떤 국가적인 위기 상황, 경제 위기 상황이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한 동의 문제가 아니고 노원 지역 전체의 실업자들이 대거 양산되고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제 저희 이 상경원 학교 시절에 거리에서 그냥 어머니 아버지의 케어를 받지 못해서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그 당시 PC방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게임방 같은 데서 그냥 자고 있는 아이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어떤 삶의 기본이 무너져 있는 상태가 겹쳐졌기 때문에 97년도부터는 이런 그 IMF 상황과 또는 빈민운동이 한 지역에 갇히지 않고 구로 확장해서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게 결합되면서 97년도부터는 저희가 노원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게 되고 제가 소속되어 있던 상계어머니 학교 역시 지역을 상계 4동에서
상계역이 있는 좀 큰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노원 지역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과 그리고 문화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빈민 활동을 주도했던 노원 나눔의 집 역시 상계동 지역을 벗어나서 노원 지역 전체에 이제 실업운동, 실업자들을 지원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서서히 97년 김대중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법이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제정이 되는데 점차적으로 이런 빈민 활동들이 제도권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구단위에서는 협동에 기초한 경제 조직들이 이제 노원 나눔의 집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도 굉장히 이제 선진적인 협동조합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봉제생산협동조합 실과 바늘이 그 예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후에 자활지원센터라던가 또는 고용지원센터, 실업자 사업단 등 97년 이후의 경제 위기에서 실업자들을 지원하는 이런 활동들이 이 사회경제 영역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저희 마들주민회의 전신이었던 상계어머니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교실에만 머물러서 지역 주민을 교육하는 그런 사업을 넘어서 지역에 있는 대학생 단체들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그리고 소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주민을 만나는 문화 활동들,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인문학 강좌도 열어서 인문학 강좌도 하면서 마들 주민의 전신인 상계어머니 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 시민단체로서의 시민을 만나는 접점을 넓히는 그런 활동들로 이어가게 되고, 노원 나눔의 집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실업자를 지원하는 이런 활동들을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역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벌일 건가로 이제 점차 조금 다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됐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렇게 이제 1990년대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2000년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90년 활동을, 노원 지역 주민운동 활동을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요. 2000년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00년부터 노원 지역 노원 지역 운동의 2000년부터 역사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은 사실상 노원 지역 운동에서 시민 운동이 생겨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이제 그 해에 태동이 됐고, 그리고 한 10년간 본격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던 마들주민회 역시 그 해에 창립을 했는데요. 창립하던 시기 전후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IMF 이후에 지역 주민의 삶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었지만, 또 94년도에 첫 시작된 지방자치가 이제 수십 년 만에 새로 시작이 됐었죠. 내 손으로 구청장을 직접 뽑고, 또 98년도에 내 손으로 또 직접 구의원을 뽑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본인을 느끼는 그런 게 굉장히 올라오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와, 그리고 무너진 어떤 주민의 삶, 그러니까 즉 그 말은 무너져 있다는 소리는 삶에 불만이 많아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결합되어져서 어떤 시민적 요구가 처음 시작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뭐 그것을 감지해서 무슨 마들주민회를 창립한 건 아니었지만, 교육단체로서 교실에만 갇혀 지내던 그런 활동들의 한계를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런 활동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을 만나는 접점을 많이 늘리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소규모긴 하지만 30여 명 정도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마들주민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들주민회를 창립하자마자 사실은 단체의 꼴을 제대로 갖추고 활동을 본격화하기도 전에 노원 지역에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원 지역은 서울 북부 지역의 세 산을 이제 함께 일종의 등에 허파처럼 지고 있는 그런 동네인데요.
이제 왼쪽으로는 도봉산이 있죠. 도봉산 국립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으로는 수락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는 불암산을 끼고 있는 세 산을 이제 함께 끼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동네인데요. 그 세 산을 북부지구로 의정부 쪽으로 넘어가는 차량의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 세 산을 한꺼번에 뚫는 관통도로가 이제 민자고속도로로 건설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건설 공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사실은 저희 북부 지역 주민들은 그 사실을 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가 저희 지역을 찾아오게 됐고, 그 이제 그 건설 현장의 소음이라던가 또는 그 흔들림, 진동 때문에 실제로 상계사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집이 벽이 갈라지거나 또는 그 소음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거나 또는 분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과정에 민원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라는 걸 저희가 인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지역에서는 대규모로 이제 시민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대 조직을 만들었고요. 그때 이제 노원 나눔의 집, 저희 마들 주민회,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여러 뜻있는 리더분들, 그리고 주민들, 그러니까 상계사동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계사동의 주민협의회, 그리고 중앙에 있는 환경단체들, 그리고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구의원들, 뭐 이렇게 이제 정치하는 분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대규모 조직을 만들었고, 이제 그렇게 투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 건설 회사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이기 때문에 건설하고 있는 현장에 이 작업을 방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즉 그 말은 뭐냐면 그 회사에 저희가 피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엄청 크게 당할 수 있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24시간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주변 앞에다가 천막을 치고 각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주민들도 돌아가면서 그 현장을 지키면서 건설 진행 작업을 저희가 방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천혜의 자연 환경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적인 측면도 당연히 컸겠지만, 그 당위보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이해 수준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 근거였기 때문에 결국은 2002년도 이 싸움은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의 과정에서 상계 4동 주민들이 건설 회사를 통해서 회유 작업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그 과정에 또 우리 시민 대책위 내에서 분열도 있었고, 빠져나가는 단체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싸움은 패배했지만, 이런 연대 사업을 하면서 이 합의의 과정을 민주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결국은 지역 주민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당위적 수준으로 끌어가는 과정은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구나. 또는 이 과정의 합의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생활적 민주주의 어떤 과정을 배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뭐 저희에게 큰 교훈이 있었던 싸움이었죠. 그러면서 당시에 그 싸움에 참여했던 주민들 중에 이제 성장하신 분들도 많았고, 이제 그런 활동과 더불어서 2002년도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진보정당, 그 당시 이제 민주노동당이었죠. 진보정당이 정치권으로 대거 진출을 하면서 지역에서도 진보정당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진보정당의 활동도 맞물리면서, 그리고 대규모 어떤 연대 이런 싸움을 진행을 하면서 성장한 주민들, 그리고 우리 이제 처음 시민단체 활동을 시민단체를 조직하고 활동을 진행하던 사람들의 어떤 욕구들, 이런 게 결합되면서 2002년도, 3년도, 2000년 초반은 노원 지역이 이런 주민들을 정치 세력화해야 한다. 이런 풀뿌리의 의제들을 정치 세력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욕구가 상당히 높아 있었습니다. 옆 동네 도봉에서는 무소속으로 구의원도 당선시키고요. 그러면서 한 2006년까지는 노원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정치 세력화, 그리고 주민 리더를 직접 의회에 진출시킨다.
라고 하는 욕구와 활동들이 굉장히 집중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마들주민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지방의회 감시하는 의정 감시단도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정감시, 그건 구청장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구청장이 하고 있는 정책들을 연구도 하고, 그리고 함께 이제 예산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활동도 벌여보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정치 활동들을 2006, 7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정치 세력화하거나 또는 저희가 후보로 내세웠던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당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 이제 주민들이 자기를 정치적인 주체로서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과정에 긍정적인 효과는 굉장히 많았던 거죠. 구정에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연구해보고, 그리고 의정활동할 때 직접 방청도 가서 구의원들의 활동을 평가도 해보고, 그리고 그 활동의 결과물을 신문으로 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구 이제 정책에 대한 이제 관심도와 그리고 참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나 이제 그런 의식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였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높아지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게 모아지면서 2007년도에 또 큰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노원 지역의 작은 학교에서, 고등학교였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요. 학교 급식에서 성냥개비와 담배꽁초가 나와서 크게 이제 신문에 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급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게 됐고, 저희 노원 지역에서 아마 전국에서는 굉장히 앞선 시기에 저희가 노원 지역 친환경 무상급식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각 학교별로 급식의 상태를 이제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급식을 점검하고 하던 이제 활동을 2007년도부터 벌이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사실 노원 지역을 선두로 해서, 그게 물론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긴 하죠. 아이들 먹는 급식에서 그런 게 나온다는 게. 그래서 아이들 급식을 급식 업체,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급식 업체에다가 위탁하는 과정에 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국민적인 경각심이 들게 됐고, 그게 2009년도, 10년도 어떻게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탄생하게 된 게 이제 당시 2010년도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탄생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쭉 올라왔던, 아니 어떻게 보면 2004년, 5년 주민들이 정치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본인을 정치적인 어떤 주체로서 여기면서 구정활동에 참여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의 과정을 통해서 2011년도에 박원순 시장을 당선시키는 과정으로 쭉 이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친환경 무상급식 네트워크로 돌아와서요. 친환경 무상급식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저희 지역에 연대체가 굉장히 이제 강구한 연대체가 생기게 된 거죠. 이름은 친환경 무상급식 네트워크로 시작했지만, 이제부터는 지역사회에 있는 이런 민간 단체들, 그 단체가 단순히 시민단체거나 또는 환경단체거나 이런 걸 가리지 말고, 뭔가 지역사회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될 현안이 생긴다면 그 조직의 주요한 활동을 넘어서 우리가 뭔가 함께 힘을 합쳐보는 그런 이제 일상적인 어떤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보자라는 걸로 모아지게 되고, 이후에 이제 2009년도에는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는 대기업형 슈퍼마켓이었죠. 이른바 SSM이라고 하는 슈퍼마켓을 저희가 퇴진시키는 운동으로까지 이제 쭉 오게 되는 거죠. 그것도 아주 작게 출발을 하는데요. 저희 단체가 상계 2동에 있었는데, 상계 2동에 롯데슈퍼라고 하는 슈퍼가 제일 처음 입점을 했었어요. 2009년도에. 근데 그 옆에 슈퍼 사장님들이 본인들끼리 대책 회의를 하다가 저희 마들주민회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마들주민회에 그때 친환경 무상급식 네트워크 본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대응을 하면 함께 좀 이길 수 있는 사례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던 슈퍼 사장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와서 저희가 노원 지역 SSM 추방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게 되고 이제 그 활동을 통해서 이제 쭉 사실은 정점을 찍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 2010년도 노원 지역 연대 활동들을 쭉 해오면서 사실 단체 입장에서는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외곽을 지원하고 그리고 투쟁의 현장에서 굉장히 버거운 강도 높은 싸움을 진행해 나가면서 단체 내부로 들어와 보면은 노원 나눔의 집도 마찬가지고 저희 마들 주민회도 그렇고 또 이하 다른 뭐 중랑천 사람들 여러 활동들을 한 단체들이 있었는데요. 단체들의 일상 사업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들 주민회 같은 경우도 이런 연대 활동들이 중요하고 지역사회 변화를 끌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한 활동이지만 단체 내부에 싸움을 지원만 하고 그런 싸움을 할 만한 활동 동력들, 즉 활동가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활동가들이 계속 지쳐가는 과정은 어떻게 할 거냐. 단체 내부에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활동가들이 유입되거나 또는 단체가 풍성해져서 활동이 활발해지는 게 아니고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활동가들한테 집중된 이런 어떤 소모적인 지원 투쟁들 그리고 강도 높게 진행되는 뭐 이런 농성들 이런 걸 통해서 단체 내부의 이제 문제 제기는 뭔가 활동가를 키우고 그 활동가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단체가 주민들하고 일상적으로 만나면서 좀 더 풍성한 어떤 말 그대로 주민단체로서의 모양새로 꼴을 갖춰간다기보다는 굉장히 탈진되고 소진되고 지원 나가고 이런 활동들로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이제 점차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2010년도에 저희 단체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노원 지역 단체들도 그런 평가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2010년도에 노원 풀뿌리 활동가 네트워크라는 것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런 지역의 현안에 지원을 가는 거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평가는 아니고요. 그런 지역의 현안에 결합되어져서 투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중요한 거는 그런 활동들에 함께 하면서 본인이 활동가로 성장하는 어떤 긴 호흡의 이런 활동가를 성장시키는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해 가면서 활동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2010년도에 노원 지역의 노원 풀뿌리 활동가 네트워크를 조직하면서 2010년도의 활동들이 2010년도까지 10년간의 활동들이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네, 2010년부터 사실상 노원 지역 운동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9년, 10년까지 걸쳐오면서 10년간 마들 주민회를 중심으로 특히나 이제 저희 단체 마들 주민회한테 굉장히 많은 하중이 있었고요. 지역의 시민단체들에게 요구되는 현안들이 노원 지역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10년간에 걸친 이런 연대 활동이 사실 개별의 단체 입장에서 보면 그 활동가들은 굉장히 많이 소진되고 그리고 단체가 일상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일상 활동의 이 강화로 이어지기보다는 일상 활동들을 좀 위축시키는 그런 활동으로 이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 이후부터는 단체 내부에서 그런 문제 제기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진행된 그런 10년간의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좀 성장할 측면들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 스스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자기 조직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문제의식은 또 외곽에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2010년도부터는 지역사회, 노원 지역 내의 어떤 문제의식이나 고민이
단체들이 대거 연대를 해서 지역 현안에 결합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 말고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지역의 리더들을 많이 키우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단체들이 지원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문제의식이 2009년, 10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로 이제 대두하게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또 2010년에는 또 큰 사건이 있었죠.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무상급식 의제를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끌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 투쟁을 했었던 2007년부터 했었던 어떤 이력들을 본다면 우리 지역 내에서도 결코 이게 작은 이슈는 아니었죠. 그래서 그 의제와 만나면서 사실은 이제 2010년, 11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역 내의 네트워크에 큰 변화를 받게 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일상적 네트워크 이전처럼 단체들이 현안에 결합되어서 연대 투쟁을 하고 다시 흩어지고 하는 과정보다는 뭔가 이런 현안을 일상적으로 받아서 단체 활동가도 지역 내 활동가도 배양하고 또는 지역의 리더도 세우고 하는 과정에 일상적 네트워크를 만들자. 그리고 앞서 이렇게 얘기했던 전체 서울 지역 전체의 현안인 친환경 무상급식 의제 같은 경우도 바로 정치적인 활동과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자라고 하는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는 이제 그 과정에 저희 단체 대표가 구의원으로 출마까지 했었고요. 이제 이런 일련의 어떤 활동들이 정치 세력화로까지 이어지고 2011년도에 우리 민간에 있던 시민사회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역사회에는 우리도 뭔가 지역 내에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행정에 우리 의제를 적극적으로 행정에 제안하고 뭔가 이 의제를 실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전처럼 저항하거나 감시하거나 뭔가 우리가 투쟁 일변도로 나가는 것보다는 뭔가 협의하고 협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민간 단위에서 의제로 이렇게 해결하기 굉장히 힘든 과정에 의제로만 붕붕 떠다니던 것들을 행정의 의제로 우리가 제안하는 더 집중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활동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2011년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외화되고 그리고 이후에 노원에도 노원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생기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노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생기고 이런 이른바 진보적 색채의 리더들 그러니까 구청 지역사회로 본다면 한 구 단위에서는 이런 진보적인 구청장들 그리고 전체 시행정으로 본다면 서울시장까지 연결되는 적극적으로 뭔가 행정하고 우리가 협치를 통해서 우리 의제를 뭔가 정책화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노원 지역의 현황으로 본다면 이렇게 출발한 각종 중간 지원 조직들이 2012년, 13년부터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중간 지원 조직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노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나 협치지원관이나 이런 중간 지원 조직들의 장점은 행정이 갖고 있는 이런 경직성, 행정하고 민간이 바로 만났을 때는 민간은 들러리가 되기 쉽거든요. 행정 꽉 짜여져 있는 기존 조직이 있는 거고 기껏 해봤자 민간이 들어가면 행정에는 무슨 위원회, 심의위원회 한 위원으로 그냥 발언하고 다 짜여져 있는 어떤 정책에 그냥 몇 가지 코멘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형태로 중간 지원 조직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서부터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행정도 뭔가 민간을 직접 만나는 부담감을 좀 줄이게 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2020년 지금의 어떤 현황으로도 이어오게 되는데요. 2010년 이런 노원 지역의 마을 공동체 활동의 전성기는 다시 정리하면 지역의 풀뿌리 운동의 의제를 정책화한 큰 성과가 있는 거죠.
행정에 적극적으로 정책화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마을 공동체 운동이 어떤 일부 단체들, 시민단체들 또는 어떤 뭐 의식 있는 사람들의 그런 운동이 아니고 우리 전체 주민들이 함께 하는 활동이고, 아, 내가 여기 주체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풀뿌리 의제가 굉장히 보편화되는 큰 성과가 있었던 반면, 이전에 이 보편화되는 의제 말고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내고 그 의제가 다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어떤 운동의 동력으로 작동했던 이런 민간단체의 힘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2010년 노원지역 활동, 이건 노원지역에 국한되는 문제는 분명 아닐 겁니다. 노원지역 활동의 성과와 그리고 남는 과제 지점이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노원 지역은 2017년, 16년까지 진행됐던 활동들이 좀 더 활성화된 상태에서 그리고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지원들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그 노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와 그리고 나머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전체 노원 지역 사회적 경제 연대체를 만들어서 민간에 크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현재 노원 지역에서는 남아있는 연대체는 민민 협력을 위한 민민 협력 기반 조성 사업이라는 것을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은 2017년도에 구성되었던 노원 지역 풀뿌리 활동가 네트워크, 기억나시죠? 활동가를 육성하고 활동가를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 노원 지역 운동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근본적 문제의식으로 출발했었는데요. 이 민민협력 기반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원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실무자로 전락하지 않고 좀 더 자유롭고 그리고 노원 지역 운동의 전망 속에서 본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가를 지원하는 그런 인민협치 사업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민관협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앞서 풀뿌리 의제들, 행정에 적극적으로 제안되고 정책으로 의제화됐던 그 민간의 의제들을 협치를 통해서 어떻게 이 지역사회에 잘 원활하게 돌아가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업들, 즉 협치 지원관이 신설되어서 지금 2년 차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알다시피 이런 사회복지 체계죠. 사회복지 전달 체계, 이른바 찻동이라고 하는 사회복지가 그냥 행정에 갇혀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 마을 활동가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발굴되어지고 이게 촘촘하게 우리 사회의 안전망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사업까지 이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죠. 찻동 사업까지.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2000년 초반부터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역의 현안을 연대해서 풀어나가는 민간의 네트워크가 지금 노원 공동행동이라고 하는 조직으로 남아 있는데요. 현재는 민간 단체들은 앞서 얘기했던 이런 협치나 민민협치나 민간협치 쪽으로 많이 빠져나와 있고, 지금 노원 공동행동에는 비정규 노동자 조직들, 노원 지역이 임대 아파트도 많고 또 노원 지역에 학교도 많기 때문에 그런 학교 비정규직이라던가 아니면 청소 노동자라던가 또는 아파트 내의 경비 노동자들, 대체로 다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정규직이지 않은 비정규 노동자로 있는 분들이죠. 그분들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지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생각이 들고요. 활동가들이 이전하고 다르게 굉장히 실무자로 전락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극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사회 운동의 자생력을 어디서 찾을 건가? 지원 사업이 없이는 이제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자조적으로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전에는 후원하고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고 또는 덜 받고 이렇게 활동을 했지만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재미나게 했던 활동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편안한 것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것이 있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보인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민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생력 그리고 찾아가지 않는 곳을 먼저 찾아간 어떤 자발성 이런 부분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것이 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 노원 지역의 노원 지역 운동의 희망을 보는 어떤 고리가 아닐까. 여기서부터 다시 좀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지역사회에 여전히 불평등한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거는 좀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저희 노원 지역에 여전히 만들어져 있는 노원 공동행동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에서 제가 다뤄지고 있는 문제가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로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역사회에 저희 이제 특히 노원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85%다 보니까 아파트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도 이제 부동산 문제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거주의 수단으로 여기기보다는 본인의 이제 재산으로 보는 거죠. 아파트가 이제 어떤 자산을 축적하는 용도로 계속 이제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에 민간의 어떤 의제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의제들을 애써 좀 눈 감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원 노원 공동행동에서 다루는 이 의제에 대해서 다른 민간단체들이 여기는 조금 우리 의제가 아닌 것 같은 생각. 이건 노동의 의제인데. 그러니까 노원 노동복지센터에서나 다뤄야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주고 그리고 이런 지역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제화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주고 그것이 사실은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한 길로 가는 우리 시민사회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민간의 의제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소프트하게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은 누구나 좋아하는 의제 중심으로 되는 거는 사실은 뭐 이만하면 좀 충분한 건 아니지만 그 의제 말고 다른 의제들을 우리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리고 그 의제를 우리 주민들이 함께 논의해 보도록 조금 불편하더라도 함께 논의해 보도록 적극적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는 과정들이 바로 우리 민간의 과제가 아닌가 우리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을 사실은 좀 가로막고 있는 또 다른 지점이 바로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이 이제 오히려 더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정부 예산을 쓰는 거고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처럼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 것에 제약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노원 지역 시민사회가 다시 본인의 자생력을 찾고 그리고 실무자가 아닌 활동가가 되기 위해서는 좀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사업 전체의 사업비가 조금 적다고 하더라도 또는 활동가의 어떤 상황들이 조금 열악해진다 하더라도 전체 사업 중에 지원 사업이라던가 또는 함께하는 좀 예산을 받는 사업들을 퍼센테이지를 조금 줄이고 조금 열어놓는 거죠. 열어놔서 오히려 더 후원을 받거나 또는 조금 지원되는 예산이 조금 적게 들어가더라도 방금 앞서 지적한 지역사회 불평등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쪽 주민들을 만나서 민간의 어떤 테이블을 올리고 하는 이런 활동들에 조금 더 많이 집중해서 우리 지역사회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 우리 노원 지역 운동의 조금 앞으로의 10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활로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2020년까지 노원지역 운동의 현황과 과제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노원지역 운동의 역사와 그리고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노원지역 활동의 30년의 과정이 그대로 계승될 수는 없더라도 이 활동의 과정에서 우리가 남긴 어떤 교훈들, 그 교훈들이 앞으로 노원지역 운동 10년, 20년의 과정에서 크게 약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소중한 어떤 경험들이 앞으로 운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마들주민의 전 대표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